회복 방법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라이스 처치법입니다. 부상 예방과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드리는 리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회복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복이라고 하면 운동 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근육통이나 운동 후에 약간의 부상이나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회복 방법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라이스 처치법입니다. R-I-C-E 라이스 처치법인데, 이 RICE 라이스 처치법은 스포츠 상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처치법이기도 하고, 운동 중에 발생한 운동 상해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응급처치에도 속하는 동작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방법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운동이라는 조건을 몸에 부하를 줬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증상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근육통, 운동 후에 생긴 근육통이나 회복을 위해서 근육이나 인대, 힘줄, 여러 가지 기관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관절 주변에 있는 그런 조직들을 빨리 회복하고 부상을 당하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오늘 라이스 처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스 처치법의 첫 번째 R, 휴식입니다. 레스트의 첫 글자이고요. 휴식은 운동을 하고 나서 회복을 하는 과정 중에 가장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다음 운동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운동을 하시고 또 그리고 운동 후에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근육통이 발생하고 부상 부위에 조금 징후가 나타난다,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혹은 관절 주변이 불편하거나 뻑뻑한 느낌이 있다, 약간의 통증이나 열을 동반하거나 염증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무조건 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휴식은 얼마 정도 쉬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시간 정도의 달리기를 했어요. 1시간 정도 달리기를 하셨으면 최소한 그 다음날 24시간 정도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과 운동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느꼈을 때에 그렇게 부담 가지 않는 운동을, 하루에 조깅을 30분에서 60분 정도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최소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휴식을 하신 후에 다시 운동을 하시는 걸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운동을 하고 오늘 오후에 다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체력 수준이나 내 현재의 몸 상태에 맞춰서 훈련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의 조깅을 해주셨다고 하면 그 다음날 24시간 정도의 경과 시간은 꼭 지키신 다음에 조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만약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근육통이 가시지 않거나 몸이 무겁다고 하시면은 하루 더 쉬어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운동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서 몸의 성장과 몸의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첫 번째 휴식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휴식을 잘 지키고 있나요? 휴식을 평상시에 잘 못하셨더라도 운동 후의 휴식은 꼭 중요한 사항이니까 최소한 12시간 혹은 24시간 정도의 휴식을 하신 후에 운동을 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스 처치법의 가장 기본적인 휴식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싱입니다. RICE 중에서 I에 해당하는 아이싱인데요. 아이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 후에 염증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 아이싱을 해줌으로써 염증 부위 주변을 충분히 붓기를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아이싱을 해주면서 볼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얼음찜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얼음찜질을 해줘야 아주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피부는 통증이나 차가움 아니면 뜨거움 아니면 무감각해지는 동작들을 피부는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아주 기본적인 아이싱을 해주실 때는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충분히 아이싱을 해주신 다음에 15분 후에 몸의 상태나 피부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싱은 근육 부위에 직접 아이싱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근육 부위에 수건이나 헝겊 또는 다른 천을 갖다 댄 상태에서 아이싱을 해주시면 피부 부위를 상하지 않고 충분히 열을 식혀주고 부종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혈액과 세포들이 더 많이 발생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아이싱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 중에 한 가지가 피부 부위에 직접 얼음을 대는 것보다는 얼음을 아이스팩이나 비닐 혹은 얼음을 넣을 수 있는 팩에 넣어서 얼음을 부상 부위나 통증 부위에 갖다 대기를 권해드리는데, 자, 그런 이유들은 피부의 찰과상이나 괴상, 피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통증이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피부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얼음이나 아이싱은 팩으로 된 제품들도 있죠. 팩에 들어있는 제품이나 아니면 얼음을 비닐팩에 담아서 또는 얼음을 헝겊이나 수건에 싸서 직접 대거나 아니면 아이싱 제품들을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데, 피부에 직접 닿기보다는 비닐이나 비닐팩을 통해서 아니면 수건을 통해서 부상 부위를 직접 아이싱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압박은 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상처 부위나 함부를 압박해서 함부를 압박하게 되면 피부나 조직 등에서 나머지 부스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을 감소시키고 발, 발목, 무릎, 손목, 팔꿈치 같은 곳은 탄력 붕대로 감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탄력 붕대를 감기 전에 상처 부위나 관절 부위가 들어간 곳은 빈 곳을 채운 다음에 함부를 감아주시면 되고요. 밑에서 위쪽으로, 심장에서 먼 쪽에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나선형으로 탄력 붕대를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때 붕대가 너무 쪼여서 피부에 혈액이 통하지 않거나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근육이 너무 쪼이게 될 경우에는 조금 풀어주고 다시 증세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육이 놀란 경우, 그리고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게 짧게 이렇게 압박이 된 경우에는 그 부위를 약간 띄워주고 다시 감아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면서, 압박을 할 때의 그 원리는 심장에서 먼 쪽에서 위쪽으로, 심장 쪽으로 방향으로, 나선형 방향으로 감아주신다라는 그 점을 꼭 생각하시고, 근육통이 발생된 부위가 대부분 종아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달리기를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종아리 부위가 좀 붓거나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발목에서부터 나선형으로 감아서 올라오시면서 위쪽으로 감아주는 방법을 압박을 할 때 탄력 붕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기성 제품들 중에서 종아리 보호대 혹은 종아리 압박 스타킹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카프가드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최초에는 우리 하지정맥류 환자들이 수술 후에 회복용으로 신었던 압박 스타킹이 유래가 되어서 달리기를 오래 하거나 장거리 달리기, 철인 3종, 울트라 마라톤 같은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이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생활 스포츠와 동호인들에게 보편화됐는데요. 자, 이런 압박 스타킹은 자연적으로 밑에서부터 압박의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부위에서 발목에 가까운 부위는 압박의 압력이 90이라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압박의 압력이 약해지면서 마지막 무릎 바로 아래쪽은 한 20% 정도의 압박력을 가해주면서 밑에서 자연스럽게 정맥순환이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집에 이런 압박 스타킹이 있다고 하면 압박 붕대가 없을 때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에는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 붕대를 사용하는 방법은 운동 후에 24시간 이내에 근육의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압박 붕대나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됩니까? 이 압박을 위해서 압박 붕대나 압박 스타킹을 신어두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압박, 컴프레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상 혹은 높이는 동작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다리를 높게 하고 주무세요? 아니면 운동을 하고 나서 다리를 들고 계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고 계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혹은 들었다 하더라도 좀 상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높음, 거상하는 방법은 라이스 요법, 라이스 처치 요법의 네 번째 방법인데요. 이 거상은 컴프레션에서 다리를 조여준 상태, 압박 붕대나 압박 스타킹으로 다리를 조여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면 더 효과가 좋겠죠. 자, 다리를 들어주는 주 목적은 근육 조직이나 혈관 조직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더욱더 순환을 조금 더 많이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상을 하실 때는 항상 심장보다 높은, 심장보다 한부 또는 거상하는 부위가 다친 부위나 근육통이 있는 부위에서 먼 쪽에서부터 높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허벅지 쪽에 많은 통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달리기나 사이클을 많이 해서 등산을 오랫동안 해서 허벅지에 통증이, 근육통이 생겼다고 하면 종아리 쪽 부위를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시고 다리를 들어주실 때는 허벅지보다 높은 부위를, 종아리를 높게 해서 들어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엘리베이션, 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상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통증 부위나 근육통이 발생된 부위에 혈액순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거상을 한 상태나 압박을 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거나 회복 조깅을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조깅을 하게 되거나 달리게 되면 이 부위는 미세한 손상을 입었든 큰 부상을 입었더라도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손상이 일어납니다. 자, 몸에서 생기는 기전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회복을 위한 기전을 위한 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더 많아지고 근육통이 생긴 부위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게 되면 오히려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이런 방법은 꼭 피해 주시고 압박 스타킹이나 압박 붕대를 감으셨다면 다리를 높이 들고 휴식을 취하실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근육통 부위에 혈액순환을 충분히 차단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이나 근육들이 붓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붓기를 충분히 빼줄 수 있도록 압박과 거상을 동시에 실시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육통이나 부상 부위가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들, 증상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부상 부위나 통증 부위에 붓기가 없거나 염증이 가라앉거나 손을 부상 부위나 통증 부위에 댔을 때 열기나 부상 부위의 주변에 있는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는 게 충분히 줄어들었을 때 회복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근육이나 그 관절 부위를 사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불안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충분히 회복을 하고 라이스 요법, 라이스 처치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후에 무릎에 불안정이 없어져서 걷거나 움직이거나 버티기나 정지한 동작을 했을 때 무릎에 불안정이 없어졌을 때는 충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 부상 부위나 근육통 부위를 만지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자, 이때도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근육통이나 관절에 있는 부상 부위를 회복하는 상태를 그때그때 확인해서 회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과정인지 회복이 완전히 됐는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그 이후에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을 계획하시면 더욱더 회복이 빠른 상태에서 운동으로 복귀하실 수 있고 초과 회복을 통한 부상 부위를 더욱더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동작으로는 부상 부위나 근육통 부위가
충분한 가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움직였던 그런 관절의 가동 범위나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부상이나 관절 부위 그리고 통증 부위들을 움직여 보면 충분히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는지, 가동성이 확보되는지, 유연성이 충분히 돌아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부상 부위나 통증 부위를 관리하시면 회복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는 꼭 유연성, 안정성, 그리고 가동성,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부상으로부터 회복이 되는 중인지 아니면 완전한 회복이 됐는지를 확인 후에 운동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RICE라는 라이스 처치법을 통해서 운동 후 또는 운동 상해, 운동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주 간편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나 운동 상황에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방법들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운동 전후로 준비 운동과 그리고 운동 후에 이런 상황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운동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운동 후에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리앱쌤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이 뜰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새로운 영상이 뜨면 알림 설정을 받아보시면서 유익한 정보들과 재밌는 정보들을 함께 챙겨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리앱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